예, 이어서 이제 바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축산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인사드렸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담당 실무를 맡고 있는 김민수 대리라고 합니다. 목차는 1장에서 2장 이렇게 짤막하게 조금 지어놓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리플릿 자료를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제 기여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정부가 보전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직불금 제도입니다. 이 축산 분야에서는 현재 지금 세 가지의 영농활동 분야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환경 친화 사료 급여가 있고, 두 번째는 분뇨 처리 방식 개선, 세 번째는 올해 신규로 생성된 사육 방식 개선이 있습니다. 환경 친화 사료 이 좌측 먼저 보시면요, 지금 저메탄 사료와 질소 저감 사료로 나눠져 있고, 저메탄 사료는 이제 한우 유구 젖소를 대상으로 소의 소화 과정에서 메탄 생성을 억제하는 이제 사료를 이제 급여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제 직불금을 드리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질소 저감 사료는 돼지하고 산란계가 지금 현재 해당이 되고요. 이 돼지하고 산란계에서는 가축 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량을 줄이기 위한 질소 저감 사료를 먹이는 활동으로서 이 사료를 먹인 만큼의 이제 직불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운데 있는 분뇨 처리 방식 개선인데요. 분뇨 처리 방식 개선에는 강제 송풍과 기계 교반 더하기 강제 송풍이 있습니다. 강제 송풍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퇴비사에 고정형 송풍 시설을 설치를 해서 호기 처리를 이제 퇴비 부숙을 할 때 호기 처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부숙을 해주시면 그에 맞는 직불금을 지원드린다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호기 처리를 진행을 할 때 기계 교반에 좀 더 더해서 고정형 기계 교반 시설을 이용해 로터리라든지 혹은 스크류 방식이라든지 혹은 콤포스트 등을 활용을 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분뇨를 부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로 나온 사육 방식 개선은요, 한우 거세우만을 현재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하 시기를 26개월부터 29개월 사이에 조기 출하를 시키는 경우 두 당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현장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제 내용이 직불금 지원 단가가 현재 너무 적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적극 의견을 수용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농장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하였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25년도에는 한유구의 젖소가 저메탄 사료를 25,000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던 걸 26년도에는 55,000원까지 이제 인상을 하게 되었고요. 강제 송풍 기계 교반에서도 기존의 한유거 젖소가 1,300원에서 1,500원은 하던 이 지원 단가를 26년도에는 5,500원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 송풍 장비만이 있다 하면 저희가 25년도에는 500원만을 이제 전력비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5배가량 상승한 2,600원으로 상향시키게 되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저희 환경친화 사료서부터 사육 방식 개선까지에 대한 대상 축정과 영농활동 내용, 그리고 지원 단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6년도부터 이제 새로 저희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하고 함께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지정받으신 농가분들께서 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이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환경 친화 사료나 분뇨 처리 방식 개선에 한해서 지원 단가를 저희가 20%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돼지를 예시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질소저감 사료의 돼지는 두당 현재 지원 단가는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지정받은 양돈 농가가 환경 친화 사료에서 질소저감 사료를 신청을 하였다. 이러면 저희가 이 단가를 20% 인상을 해드린다 했잖아요. 그럼 두당 돼지는 5,000원이 아니라 20%가 인상된 6,000원으로 계산을 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현재 이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신 분들이 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지정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신다 하시면은 저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심사할 당시에 저희가 가산점 10점을 부여해 드리는 시너지 효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사업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인증을 받으실 때는 가산점 10점을 보여줄 수 있으시고, 인증제에 이미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지원 단가를 더 상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절차는 지금 보시는 표 순으로 같은데요. 저희는 신청 접수를 이미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5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진행 중입니다. 올해에는 온라인으로도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온라인 신청 접수와 서면으로 신청받는 접수들은 모두 시군구 담당자분께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선정이라든가 신청 절차에 접수가 들어가니까요. 온라인이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까지 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 하면 이제 사업을 활동하는 그 이행이 있어야겠죠. 그 이행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업 참여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25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의 영농 활동에 대한 이행 증빙을 저희에게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신청 접수는 26년 5월 22일까지인데 사업 참여 이행 활동 기간은 25년 11월부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5월에 하셨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이미 이 앞서 설명드린 저탄소 영농 활동에 대한 증빙만 해주실 수 있다면 25년 11월부터의 그 지급액을 저희가 소급 적용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환경친화 사료 중에서 질소저감 사료를 이미 꾸준히 이전부터 구매해서 먹이시던 농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돼지 농가이고 질소저감 사료를 이제 먹이는 농가이신데, 이분께서 사업 신청은 26년 5월에 하셨고 26년 5월부터 26년 10월까지 이행 증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돈 농가의 사장님께서는 이미 25년 11월부터 해당 사료, 질소저감 사료를 먹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5월에 이제 신청을 하셨더라도 이행 증빙을 이제 제출하실 때 2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 대략 반년치 가량의 질소저감 사료 구매에 대한 증빙을 좀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급액을 소급 적용해 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소가 먹이고 있는 저메탄 사료도 마찬가지고 분뇨 처리 방식도 마찬가지이니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행 증빙을 한다 하면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그게 올바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죠. 저희는 첫 번째로 서면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사업 발전에 위해서 좀 더 반영하기 위한 자료들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가장 큰 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내려볼게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신청 접수는 지금 좌측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축산농가분들께서는 사업 신청을 당연히 직접 이행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시군구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시군구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원과 함께 시군구는 증빙 서류들 그리고 신청 접수 서류들을 교차 검토하게 되고요. 이 교차 검토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관리원이 송부를 하게 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는 시군의 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 완료를 이제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시군구에서 통지 완료까지 모두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에서는 이제 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되셔서 이행활동 증빙을 하게 되고요. 관리원에서 이제 서면과 현장 이행 점검으로 올바르게 자료가 증빙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움을 다 드리고 나면은 26년 10월이 딱 끝난 시기에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지급액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지급액 산정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교차 검토 후에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게 지급액을 교부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축산농가분들께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실 때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신청 서류는 지금 보시면 엄청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 분야 먼저 살펴볼까요? 공통 분야는요, 당연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가 있어야겠죠.
이 신청서 안에는 기본적인 농가의 인적 사항하고요, 가축사육업 허가증 번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불금을 받으실 때 받아야 되는 계좌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좌번호는요, 신청인과 그리고 계좌상의 이제 그 명이 동일하게 꼭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바로 뒷면에 동봉이 되어 있는 감액기준 동의서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감액기준 동의서는요, 영농활동을 100%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뭐 90% 이행하였다, 70% 이행하였다, 이럴 경우에 그만큼의 금액을 감액을 받아서 받겠다라는 동의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가축사육을 하고 있다라는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등록증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증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기본 필수적인 서류죠. 딱 세 장 나왔어요. 3장. 이렇게 3장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농활동별로 이제 신청을 할 때 어떠한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환경친화 사료 급여이죠. 소하고 돼지, 산란계, 이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고요.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시거나 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실 때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육 두수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신청 두수를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육 두수를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증빙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냐면요, 축산물 이력제를 가지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산란계 같은 경우는 축산물 이력 시스템에서 이제 인증 증빙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이 가능한데, 돼지 같은 경우는 출하가 원체 잦죠. 그리고 이동하는 그 두수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축산물 이력제를 포함한 가축재보험증권이라든가 등급판정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도 저희가 사육두수를 증빙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이 중에서 어떤 거라도 택해서 하나만 증빙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사육두수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분뇨처리 방식 개선에 대해서인데요. 분뇨처리 방식은 퇴비를 부숙하면 그 톤당에 대한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퇴비사가 있어야겠죠. 그 퇴비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은요, 겉장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 내역들이 다 나오는 전체를 그냥 주시면 돼요. 아마 농가 서류에 아마 꽂혀져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전체를 첨부해서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요, 저희가 위탁 처리 여부에 따라 가지고도 감액 기준이 적용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 비율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고정형 강제 송풍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농가에 있는 송풍 시설에 대한 사진을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만 내주시면은 간단하게 공통서류하고 요것만 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사육 방식 개선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육 방식 개선 같은 경우는요, 저희 사업 신청 전년도 1년간의 출하 두수랑 원령 확인 가능한 도축 확인서, 이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30개월 이상 출하한 두수가 몇 두, 뭐 29개월 몇 두, 28개월 몇 두, 27개월, 26개월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겉장 한 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해서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증빙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년간의 전체 출하 두수라고 하니까요,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10월까지, 즉 전년도 사업 기간 동안에 출하한 두수에 대해서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서류를 준비가 되면 이제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서류를 이제 누락 여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구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자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시군구 담당자분들 궁금해하신 부분들인데요. 우선은 이제 여러 농가분들께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처리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시군구 농장주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접수 대기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접수 대기 상태에서는요, 증빙 서류를 취합하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선정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이 준비 과정에서 증빙 서류들을 다 입력하고 이제 프로그램에 전산화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접수 완료 과정입니다.
이 접수 완료 과정이 진행이 되면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으로도 정보가 조회가 되는데요. 이 정보가 조회되는 거를 교차 검토를 이제 함께 시군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군구와 교차 검토가 완료되면 통지 완료를 위해서 저희가 선정 완료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거를 토대로 시도는 시군구에 통지 완료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시군구가 통지 완료 버튼까지 확인하여서 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분들께서는 이제 저희 이행 증빙 활동을 위해서 증빙 자료를 핸드폰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업로드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우선 환경친화 사료는요. 사료 구매 내역서를 주시면 돼요. 사료 구매 내역서를 이제 주시면 되고 분뇨 처리 방식 같은 경우는요. 강제 송풍 시설의 가동 여부를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강제 송풍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적산 전력계를 저희가 월마다 찍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 검사 결과, 앞서 교육대회에서도 부스터 검사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부스터 검사 결과서를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 방식 개선 같은 경우는요, 월마다 이제 출하가 되는 이제 그 가축이 있을 거예요. 그 축종의 등급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이행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행 어떻게 증빙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희는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지금 우측 상단에 농림축산식품부 카톡으로 알림톡으로 해가지고 링크와 함께 첨부돼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로그인은요. 사업 신청하셨을 때 그 생년월일과 핸드폰 번호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증번호 발송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일반 문자 메시지로 6자리가 오는데 그 6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 우측 상단 세 번째 표처럼 이게 그 사업장님 성함이 나오고 신청하신 영농활동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래 하단에 제출이라고 하는 버튼,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 제출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또는 핸드폰의 갤러리가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환경친화 사료는 사료 구매 내역서, 분뇨 처리 방식은 강제 송풍 시설 가동 여부를 위한 적산 전력계 타진, 그리고 사육 방식 개선 같은 경우는 도축 출하 등급 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사진 찍어서 한 장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증빙 결과가 저희가 검토되면 이상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증빙 결과를 추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요. 이행활동 기간 동안 이제 사진은 매월 촬영은 해 주시되 업로드 해주시는 건 분기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분기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 카카오톡이 없는 핸드폰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가 이거 알림톡을 카카오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문자 메시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문자 메시지로 드리고 있고 로그인한 다음에 사진은 반드시 한 장씩 별도로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에는 여러 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첨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 장을 눌러서 첨부를 하면 그 중에 한 장만 들어가요. 용량이 큰 거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낱장으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행 증빙을 할 때 좀 불이익이 없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지급액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지금 사업 신청서 제출 이후에 대상자 최종 선정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저희 농업이제 업무관리 포털에서 저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전의 네임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가 농업이지에 대한 시스템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영상 초안입니다. 향후에 이 나라 배움터를 통해 가지고도 교육을 통해서 수령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초안에 대해서 우선 한 7분가량을 조금 시청하신 후에 바로 지급액 산정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서 신청서 조회 사료 및 세위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생성 분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목록에서 신청서 생성 여부가 N인지 확인합니다. 농가에게 신청서를 받으면 이렇게 N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생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접수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목록에서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신청서에 나와 있는 기본 인적 사항들을 지금 적는 거고요. 예금주를 입력한 뒤 실시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과 조회된 예금주 명이 다를 경우 예외 처리 사유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첨부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육규모 정보 탭을 클릭하여 사육규모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추가 또는 신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재지 정보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축종 및 활동 신청에 신규 추가 버튼을 사용합니다. 축종, 세부 축종, 사육투수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축종 및 활동 신청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신청서의 요약 정보가 조회됩니다. 신청인 정보 탭으로 이동하여 접수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접수 완료가 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완료되면 그 후에 선정 완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취소할 수 있거나 보류하는 과정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를 보류하려면 상단의 접수 보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삭제하려면 신청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 보기 파목을 호출합니다. 사업 보기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대상 선정 결과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 개별 선정을 하려면 조회된 목록에서 선정 처리를 할 신청인의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정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정이 완료된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지 대상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이렇게가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저희 사업 접수 대기서부터 신청 완료까지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농장 지금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셨던 서류가 이러한 행정 절차들을 통해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서류라든가 증빙 자료를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나중에 좀 숙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게 좀 가장 핵심 내용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축산농가 여러분들 얼마 받으실 수 있을까요? 환경친화 사료 먼저 좀 계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곱하기가 막 있고 검은 글씨 막 있고 이러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친화 사료는요, 공통적으로 지급단가 곱하기 신청도수 그리고 감액기준 곱하기 감축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감축효과는요, 저메탄 사료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지급단가 곱하기 신청도수 곱하기 감액기준입니다.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지급단가라 하면은 뭐 저메탄 사료 또는 질소저감 사료 축종별로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소 같은 경우는 55,000원,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5,000원, 사람개 같은 경우는 200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 두수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신청하신 신청 두수를 말하게 됩니다. 100두를 신청하셨다면 여기에 100두가 들어가는 거고 3,000두를 신청하셨다면 3,000두가 들어가고 10만 수를 신청하셨다면 10만 수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액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액 기준은요, 사진을 아까 이행증빙을 이제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누락됐거나 혹은 사료를 조금 덜 사용했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제 증빙 여부에 대한 확인이고요. 감축 효과는 저메탄 사료에만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메탄 저감 효과가 10% 이상인 저메탄 사료를 사용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곱하기 1 또는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저메탄 사료는 모두 메탄 저감 효과가 20% 이상이어가지고 저희는 곱하기 2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소 저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 감축 효과가 해당이 되지가 않는데요. 그 이유는요, 메탄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질소, 분뇨에서 나오는 질소 발생량을 저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예시 1번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저희 저메탄 사료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아까 제가 55,000원, 두당 55,000원이라 설명드렸죠. 두당 55,000원에 곱하기 1000두를 하시면요, 죄송합니다. 100두를 하면요 55,000원 곱하기 100두가 되고 저희 사료 구매를 1개월 기준으로 해서 소가 한 달 동안 그 해당 사료의 권장급여량 기준을 충족할 만큼 먹였다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A 사료가 소 한 마리가 하루에 1kg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예시 간단하게 1kg 먹어야 한다고 했을 때 30일을 먹인다 하면은 30kg를 구매를 해서 먹여야겠죠. 그게 사료 구매 내역서상에 30kg가 찍혀 있는지, 그리고 100두면은 3,000kg겠죠. 3톤이겠죠. 3톤이 찍혀 있는지를 1개월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12개월 동안 다 그렇게 이행을 하셨다. 그러면은 저희가 감액 기준이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이제 100% 상태에서 이제 모든 지급액을 다 줄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감축 효과가 이제 저희 저메탄 사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0% 이상인 메탄 저감 효과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55,000원 곱하기 100두 곱하기 100%니까 1이 반영이 되고, 감축 효과는 아까 20%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가 반영이 되면 이 100두를 신청하신 한우농가 사장님께서는 연에 1,100만 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75%만 권장 급여량을 저희가 이제 30kg를 먹였어야 되는데 75%만 조금 적게 먹였을 때 이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825만 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메탄 사료나 질소저감 사료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제 신청하신 질소저감 사료나 저메탄 사료의 제품명에 권장 급여량을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실제로 한 달어치의 구매가 여부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신청 두수를 뭐 변경 신청 혹은 좀 현실적으로 맞게 산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돼지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당 5,000원이에요. 두당 5,000원인데 활동 및 축조물 단가가 5,000원, 그리고 돼지는 수가 좀 많으니까 3,000두로 할까요? 3,000두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기준급여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00%인데 감축 효과는 아쉽게 없죠. 감축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산정을 해보면 5,000원 곱하기 3,000두 곱하기 1이라서 돼지농가 사장님께서는 1,500만 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환경친화 사료 지급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풀어서 설명드렸고, 분뇨 처리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굉장히 밑에 표도 나오고 엄청 애매하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히 풀어서 설명드리면, 지급 단가는 저희 지금 리플렛에 나와 있는 대로 고정형 송풍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인지도 확인이 되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육 두수 곱하기 축종별 톤당 가축 분뇨 배출 원단이라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연간 해당 축종이 가축 분뇨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계산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는 일일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한우 유구는 연에 4.69톤의 분뇨가 나온다, 그리고 젖소는 10.15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좀 우선 계산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급액 산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22년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지금 나온 부분이라서 지금 실제 농가마다의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통일된 기준안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고시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점은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사육 두수에 톤당 가축 배출률 원단위를 더한다 하면요, 한우가 100두라고 하면은 100두 곱하기 4.69니까 469가 되는 거예요. 젖소는 10.15를 100두에 10.15를 곱해줘야 되니까 101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기준이 이제 감액 기준. 감액 기준은 마찬가지로 사진 증빙도 있지만 저희가 자가 처리 비율을 본다고 했어요. 이 분뇨 처리 방식 개선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퇴비를 호기적으로 부숙시키는 농가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정이 여건이 어려워서 위탁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탁 처리를 하는 것은 그 위탁 업체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생분뇨를 회수를 해가 수거해 가는 거기 때문에 호기 처리를 실제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만을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급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부스터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감액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시 1번을 볼게요. 예시 1번에 저희가 5,500원이라는 지급 단가를 여기에 반영을 하고 100두의 연간 배출량이라고 했으니까 100두면은 100 곱하기 4.69는 469입니다. 그러면 5,500원 곱하기 469, 그리고 12개월 모두 증빙해 주시고 자가 처리 비율도 100%, 그리고 부스터 검사 결과도 적합 여부가 나왔어요. 이러면 여기 이 예시 1번의 농가의 사장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전력 비용은 257만 9,500원 정도가 됩니다.
예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처리 비율이 60%일 때, 이때에 대한 연간 매출량과 9개월만 일부 이행했을 텐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약 116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예시 3번이에요. 예시 3번에 붉은색 0 보이세요? 0이랑 그 다음에 부스트 검사 결과 미확인 또는 부적합. 이거는 이제 법령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법령 미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직불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고 어떻게 좀 정산 참작이라든가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도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부스터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협반식 개선, 올해 최초로 이제 출범된 타협반식 개선에 대해 설명드린데요. 얘는 좀 더 쉬워요. 지급 단가 곱하기 원령별 조기 출하 두수 그리고 감액 기준입니다. 이 감액 기준은요, 아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진 촬영을 이제 월마다 꾸준히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을 경우, 그러면은 그만큼은 이제 없겠죠. 그거랑 이제 원령별 조기 출하 두수에 대한 두수만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예시 제가 좀 크게 해놨어요. 간단하게. 100두를 1년 동안 출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9개월은 뭐 20두 출하하고 28개월은 40두 출하하고 27개월은 30두, 26개월은 10두 정도 출하를 했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주고 있냐면요. 26개월 아래 먼저 볼까요? 17만 9,600원을 저희가 지원드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10두이고요. 그러면은 곱하면 간단하게 나오겠죠. 저희 179만 6천원 이렇게 연애 받아가시는 거고요. 그거에 27개월은 30두 출하했는데요. 27개월은 저희가 79,600원 드리고 있죠. 79,600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8만 8천원 이렇게 드리고 있고 28개월은 42,400원, 29개월은 16,7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기 좌측 하단 보면은 저희 국내에서 평균 30개월령으로 이제 한우 거세어가 출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기 출하를 진행을 하면 그만큼에 대한 보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업이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개월 단위로 있어서 조기 출하를 하면 남은 잔여일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우측 하단 보시면요. 사용받으신 계산 잔여일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15일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올림 내림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월 15일령에 출하된 소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소는요. 저희가 27개월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요. 26개월 14일 차에 출하된 소는 저희가 26개월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이제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사업 선정돼서 최종 운영하다가 필지 못한 상황으로 지휘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 혹은 사육 두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우선은 농가에서는요. 기존 신청 두수 혹은 뭐 계좌라던가 지휘 승계에 관련해 가지고 변경되는 변경 사항 내용을 이 좌측에 있는 변경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시군구에 제출해 주십니다. 이때 사육 두수를 이제 변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신청 두수를. 그때는 그 당초에 증빙해 주셨던 그 사육 두수 있죠. 축산물 이력제 혹은 가축재 보험 증권 이거보다는 높게 해서 신청을 변경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군구에서는 그러면 접수받은 변경 신고서를 검토를 하겠죠. 이 검토를 하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변경 신고서 접수를 하고요. 이 접수된 내용을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이 공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 축산환경관리원도 교차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교차 검토를 통해서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관리원에서 직접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앞서 처음 영상 보여드렸던 농업이직 업무관리 포털 시스템 있죠. 거기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요. 바꿔주세요 라고. 이거는 저희들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바꾸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사항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저메탄 사료나 질소저감 사료를 신청하실 때는 신청 두수의 기준에 맞게 지급액이 막 산정이 되고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급액
신청 두수가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1000두 상태로 증빙을 하시다가 나중에 800두로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은 기존에 1000두 증명했던 내용들도 모두 800두 기준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일일 권장 급여량을 1000두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1000두만큼의 사료를 먹이셨는데 800두로 나중에 바뀌게 되면 그거는 이제 800두로만 되고 실제로 1000두 곱하기 지급 단가였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해당 개월도 800두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 이 부분 꼭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충분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부분들만 몇 개를 조금 추려가지고 저희 리플릿에서도 안내드렸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메탄 사료 같은 경우에나 이제 질소저감 사료는 인정 기준되는 사료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사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사료업체는요, 시도에다가 사료 성분 등록증을 이제 제출하고 이게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저메탄 사료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질소 저감 사료에 부합하는지를 검토를 하고요. 그 검토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가 이제 등록 인정을 이제 사료 성분 등록증상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료들만 지금 인정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저메탄 사료나 질소 저감 사료를 기존 사료하고 섞어서 급여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내가 저메탄 사료를 신청을 하긴 하는데 이 사료에 대해서 나는 기존에 먹던 사료가 있으니까 얘랑 그냥 반반 섞어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원칙적으로 이거는 인정을 해드리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저메탄 사료나 질소 저감 사료는 지금 완전 배합돼서 현재 시판되는 사료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중간에 믹싱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메탄 저감 효과나 그에 따른 이제 메탄 저감 효과나 질소 저감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어렵고요. 다만 저메탄 사료나 질소 저감 사료의 급여 용도가 탑 드레싱과 같은 보조 급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외로 인정을 드리는데 이거 마찬가지도 시도 사료 성분 등록증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방식 활동에서 분뇨 위탁 처리 농가도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자가 처리하고 위탁 처리를 같이 하실 때는 자가 처리 비율만 산정을 해서 드리는데 자가 처리 비율이 50% 미만이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신청 작용 요건에는 일단 아직 반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고는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스터 검사 결과서를 매월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께는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미 검사 결과서는 한 번만 있으면 그 이후에는 연에 1년 또는 한 번 또는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출 이미지를 한 번에 여러 장 업로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에 나 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요거 사업 활동 안 할 거야 라면서 뭐 중간에 활동을 중단하셨다고 칠게요. 불이익은 없어요. 불이익은 없는데 다만 이제 이행을 안 하면 그만큼 지급액은 안 들어오겠죠. 그것만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라요. 연에 한 번 최종 취합해가지고 지급 드리고요. 시군별로 처리 일정에 따라서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농활동 증빙 문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오고요. 이거에 따라서 인증 문자 발송 6자리는 일반 문자 메시지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이미지가 좀 사진 증빙할 때 제출 이미지가 이제 화질이 높다면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50메가를 초과하는 사진이 그러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진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에 만약에 사진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은 하나의 팁이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일반 문자 메시지에다가 본인에게 이제 사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본인 핸드폰 연락처로.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다시 다운받으면요, 용량이 확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운받으시고 그거를 업로드 해주시면은 원활하게 잘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식 개선 잔여일은 앞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사진을 이제 이행 증빙을 최종 완료 후에 증빙 완료 문자를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증빙이 들어온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사진을 업로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 하면 그때는 저희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문의 주세요. 그러면은 순서가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진은 찍었는데 증빙 기간을 놓쳐서 증빙을 못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 월에 증빙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저희가 사업기간이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반드시 꼭 증빙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10월 31일에 대한 증빙도 놓쳤다, 그럴 경우에는 11월 첫째 주 이내에 무조건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1월 첫째 주 이내에 증빙을 못하신다, 이 경우에는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 설명이 좀 더 이제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족해서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면요, 저희 축산환경관리원 유튜브 채널에도 있고 앞서 축산환경 교육 시스템에서도 좋은 자료들 많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좀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